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버 더 탑 코멘트 투자의 길 6편입니다. 어제는 제가 투자를 하시면 안 되거나 유의해야 할 종목이나 업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 유료 구독자분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 투자가들이 투자하기에는 시장에는 너무나 많은 최악의 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여서 글을 쓰겠습니다. 먼저 개인들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공매도라든지 빠지면 2배, 3배를 먹는 레버리지를 한 상품이라든지 빚을 내가지고 투자하는 B2라든지 투자하는 회사 이름이 영어로 되었는데 무슨 뜻인지 발음도 제대로 안 되는 종목이라든지 언론에서 주구장창 광고를 하는 IPO를 포함한 종목들에 투자하면 안 된다고 코멘트나 세미나에서 오랫동안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저는 별로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가상화폐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가상화폐는 그들만의 리그로 놔두고 정부가 규제를 철저히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은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한국에서 금융당국이 모든 종목에 걸쳐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격 금지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코멘트에서 공매도의 물량이 많아서 하락을 크게 한다고 썼던 에코프로비엠이 상한가를 쳤고 상한가는 30%입니다. 다른 2차 전지주들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에코프로비엠은 지난 봄에 홍콩과 싱가포르에 있는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숏을 쳤다가 숏 커버링이 들어와서 주가가 급등하면서 손해를 보고는 해고를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HSBC와 BNP 파리바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에 장기간에 걸친 무차입 공매도까지 적발했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항상 언론과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은 한국 증시의 대외 신임도가 떨어지고 외국인 투자가의 이탈을 가져올 것이며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한국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되지 않는 이유는 공매도가 아닙니다. 누누이 이야기합니다만 한국의 원화가 국제통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 결제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매도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공매도라는 것은 즉 숏셀링을 하는 것은 반드시 없는 주식만 팔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르게 하는 방법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언론이 계속해서 이런 잘 모르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답답할 뿐입니다. 또한 주식이나 지수가 빠지면 몇 배를 먹을 수 있는 상품들도 결국엔 숏을 친 거랑 똑같은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단 오늘같이 에코프로비엠의 주가가 30% 오르면 3배 레버리지한 상품은 반대로 3배 손해를 봅니다. 최근 1년간 5대 은행, KB, 신한, 하나, 우리, NH 및 6개 증권사, 한투, 미래에셋, 삼성, NH, 키움, 메리츠의 담보 및 신용대출, 주식 융자의 신규 금액은 47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에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B2는 293조 원이 넘게 들어가 있습니다. 20대와 30대 청년의 부채도 134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 중에 주식 신용 거래에 46조 890억 원이 있고 결제일까지 외상으로 거래하는 미수 거래도 3조 7천억 원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유명했던 단어인 영끌이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자기가 투자하는 금액 모두 다 없어져도 괜찮은 금액만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언론에서 계속 광고를 해주는 IPO 종목들은 개인 투자가는 정말 투자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그 IPO가 실패를 해도 언론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공모주 펀드라는 것을 광고를 해주면서 거기에 투자하는 펀드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퍼포먼스는 어떤가요? 투자할 만한 주식의 수를 받지도 못했을 뿐더러 IPO조차도 없기 때문에 현재 흐지부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과 같은 소재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의 가장 중요한 부품인 양극재를 오랜 기간 동안 만들었고 가장 경험이 많은 에코프로비엠에 투자하는 것이 이것저것 아무나 다 집어넣고 후발주자까지 넣어서 만든 2차 전지 소재주 펀드나 2차 전지 소재주 ETF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전교 1등을 해온 학생이 서울대를 갈 확률이 크겠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선생님이나 부모님 빽을 믿고 갑자기 공부하겠다고 하는 친구가 서울대 갈 확률이 크겠습니까? 따라서 모든 ETF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하나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가들은 어떠한 투자를 해야 할까요? 다음번에는 투자가들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투자 방식과 그것들이 현재 어떻게 변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떠한 투자 방식으로 이익을 내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교롭게도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제가 세미나나 코멘트나 유튜브에 말씀드렸던 종목이나 투자 방식이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같이 간접적으로 문의를 많이 해오시고 있습니다만 시간상 제가 다 말씀을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향후에도 세미나를 통해서 상식적인 그리고 보수적인 투자의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